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대표로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나는 오늘도 화려한 물음표보다 정직한 느낌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좋다 라고 하는 박덕은 저서에서 한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영화가 정신의 양식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육체의 영화가 정신의 양식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화가는 고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네가 혼자 있다면 너는 완전히 너의 것이 된다. 그리고 너의 절도 없는 교제의 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너의 것은 적어지며 함께 있는 사람이 지나치면 지나칠수록 그러한 교제가 깊어지게 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입니다. 그의 말대로 화가는 적당히 고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육체의 영화를 누리도록 놔두어서는 정신의 양식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고독은 자기 자신을 혼자 있게 만들며 그리할 때 자기 자신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것이 됩니다. 이때 그려진 그림에는 자기 자신의 혼이 실려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도 없는 교제를 삼가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 지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네. 막 지르다, 막 지르다, 막 지르다, 막 지르다, 막 지르다, 막차 타다, 막차 타다, 막창자 꼬리, 막판 뒤집기, 막하다, 막 먹다, 막혀버리다, 막혀있다, 막힘없다, 막힘없이, 예, 아산만, 영일만, 멕시코만, 만기일, 만원이다. 막 지르다, 막차 타다, 막창자꼬리, 막판 뒤집기, 막하다, 막 먹다, 막혀놓다, 막혀버리다, 막혀있다, 막힘없다, 막힘없이, 아산만, 영일만, 멕시코만, 만길, 만원이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붉은 눈시울, 가을 문턱, 다홍빛, 화려함이겠지. 다홍빛 화려함. 애같아, 시립, 애처 꽃되어, 찾아왔다가
손영란, 물의 심성이 맑은 호수 한가운데서 피어난 가문의 꽃은 아득한 높이에서 생을 단련하듯 소낙 피우던 날 용투림으로 하늘에 오르다. 천년의 하늘서 받고 지상으로 내려와 나비 날갯짓 배웠다. 무지개 색깔 따라 자잘한 새소리 품어 다루다가 신앙과 알록달록 싱싱한 끼 버무려 눈물겨운 눈물의 향 믿음의 향 피웠다. 한때 천둥번개가 벼락에 등줄기 때려 깊은 골짜기 헤매다 희디흰 달빛 얼굴 철철 넘치는 옹달새 두루박이에 올라탄 심의 보따리 꺼내 휘영청 시인이 되었다. 하루하루 휘늘어진 시간 속으로 흔들거리며 걷고 또 걸으며 가슴 뛰는 삶의 무늬로 감동 깊은 미의 그릇을 줍다가 빚다가 반짝반짝 닦고 있다. 그 순간 온몸에 살을 번지는 가뭄 그 언저리에 눈부신 아우라 펼쳐진다. 이 시에서 시적화자는 코스모스에 대해 새로운 각도로 해석하고 있다. 코스모스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것일까? 일련에서의 코스모스는 소녀의 그림이라고 말한다. 무엇에 대한 그림인지 말하고 있지 않다. 다만 까마득히 애우고 있단다. 짝사랑하는 그 누군가에 대한 기다림을 애우고 있는 것일까? 애우고 있는 걸까? 가느다란 몸 어디에 마음을 숨겨 놓을 수 없어 애우고 있는 걸까? 실핏줄이 드러날 만큼 여린 몸이기에 흔들리며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외우고 있는 걸까? 까마득히 외우는 이라는 표현이 참 낭만적이다. 이 연에서의 코스모스는 제법 숙녀 티가 난다. 사랑을 그려놓은 사랑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느껴진다.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초원에 가득 찬 미소처럼 행복해진다. 미소는 자신의 내면인 꽃잎에만 피어있지 않고 밖에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쁨으로 수없이 몸을 흔들흔들 움직인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3년에서의 코스모스는 중년의 느낌이 난다. 삶의 고단함과 사랑의 열병을 치른 후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싶은 심정이 느껴진다. 하지만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로움에 대한 갈망을 가을을 노래하는 보헤미안 같은 안타까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게 여전히 흔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시적화자는 깨달은 것일까? 안타까움 속에서 시적화자의 마음의 중심이 읽혀진다. 짧으면서도 깔끔한 시적 형상가 돋보인다. 시의 특질이 뭔지 선명히 보여주는 시, 이미지를 통해 섬세한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시라서 읽는 독자의 눈이 행복하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애틋함 고요히 누리게 하소서. 알맞게 쓸쓸하게 하시고 고독을 살피는 건강한 시력 주소서. 어떤 기도? 이 시에서 시작하지 않은 하늘에 기도하고 있다. 어떤 부족함이 느껴질 때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늘에게 말한다. 시적 화자는 어떤 결핍이 있었던 걸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애틋함.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애틋함을 달라고 말하고 있다. 뜨겁거나 차가우면 왜 안 되는 것일까? 뜨거움으로 활활 타오르며 아파했던 어렸던 시절이 있었던 것일까? 그 차갑게 돌아섰던 냉담한 계절이 있었던 걸까? 뜨겁거나 차가운 급커브 같은 인생길에서 시작하자는 어떤 왜곡된 표정을 보았을 것이다. 직설적인 안색 같은 그 뜨겁거나 차가운 시절 앞에서 시작하자는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내일의 감정을 예측할 수 없었을. 그래서 뜨겁거나 차갑지 않고 어떤 애틋함으로 다가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의 시간과 마음의 영역을 인정해주는 그런 애틋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또 알맞게 쓸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스스로의 쓸쓸함을 추스릴 수 있을 만큼만 다가오게 해달라고. 폭설과 폭우처럼 쏟아지는 무지막지한 쓸쓸함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쓸쓸함을 달라고 합니다. 고단했던 삶의 뒤안길을 걸으며 깊은 쓸쓸함을 느꼈을 시적 화자의 외로움이 느껴진다. 바닥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외로움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얼마나 힘들고 쓸쓸했을까. 우는 날이 많아질수록 삶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고 질척거렸을 것이다. 혼자서 일어설 수 없는 그 쓸쓸한 바닥에서 몸부림쳤을 것이다. 그 아픔을 알기에 고독을 살피는 건강한 시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읽으면서 감탄이 절로 나온다. 애틋함을 누리게 해야 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걸로 누리게 해달라. 쓸쓸한 삶일지라도 그게 알맞게 쓸쓸하게 해달라. 고독에 젖어 살지라도 그 고독을 살피는 건강한 시력을 달라. 평소에 미처 우리가 다가가지 못한 감성을 맛보게 해주는 시, 감탄과 함께 고마움을 느끼게 해주는 시, 놀랍기만 하다. 시조가 저는 상사화를 의노하고 있다.
어두컴컴한 골목을 걸어오는 이는 아무도 없지만 불 밝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뒷문을 여는 바람 소리도 나지 않는데 날마다 불을 밝히는 그 마음이 안타깝다. 행여 오시려나 간절한 기다림이 한 달을 넘고 1년을 넘어 긴 세월로 막막하게 걸어가는데 지친 안색도 없이 오늘 또 기다린다. 혹시 당신의 더딘 발걸음이 불편할까봐 그 발걸음 편히 오시라고 목을 늘어뜨린 그림으로 먼 발치에 호롱불을 달아드린다. 기다림이 징글징글하게 그만둘 법도 한데 깊은 가슴 속에 숨었던 당신을 향한 사랑은 꽃대처럼 아직도 싱싱한 초록이다. 그 초록의 꿈이 있는 한 시조가자는 불을 밝힐 것이다. 늦은 대답이어도 좋으니 꼬깃꼬깃 접힌 시간을 펼쳐 몽유의 계절을 돌고 돌아 기다림이 있는 곳으로 오기를 바라고 있다. 시조과자는 참으로 긴 세월을 기다린다. 행여 오시려나 불까지 밝힌 채 그 더딘 발걸음 편히 오시라고 목 늘어뜨린 그리움으로 먼 발치에 초롱불 달아둔 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정갈한 정서 속에 맑은 기운이 느껴진다. 시의 특질이 정성이 순하다는 점에서 이 시의 가치가 귀하게 여겨진다. 독자들도 목 늘어뜨린 그리움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다. 시조과자는 가슴밭을 가꾸고 싶어한다. 텃밭의 작물도 봄볕 환한 주인의 발걸음을 먹고 자란다고 한다. 작물에는 어떤 심한이 있기에 어린 주인의 발걸음을 알아보는 것일까? 텃밭의 작물도 그러한데 우리 마음의 가슴은 오죽할까? 작물의 비린 목젖에 달달한 물 떠먹이는 주인의 그 정성을 텃밭은 알 것이다. 그러기에 시조과자는 눈빛은 다정하고 마음은 온유하게 가슴밭에 씨앗을 뿌리자고 말하고 있다. 타인과의 만남이라는 그 씨앗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느껴진다. 만남을 통해 시간을 때우는 억지스러움이 아닌 진지함이 느껴진다. 빈 껍데기 같은 수다로 몸집을 부풀리는 가슴밭이 아닌 실한 씨 열매가 열리고 초록이 숨을 쉬는 그런 가슴밭을 가꾸고 싶어 한다. 빈 말을 과식해서 취하는 하루가 아닌 상한 영혼도 치유되고 꽃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갖고 싶어한다. 눈빛은 다정하게 마음은 온유하게 아름다운 씨앗을 가슴에 뿌리고 싶어한다. 또한 상한 영혼에 이 분꽃이 피어나게 하여 가꾸고 싶어한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가장 고운 향기 뿜어내게 하고 싶어한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점점 상마시켜지는 현대사회에서 이 아름다운 가슴밭이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시초가자는 추억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한때 우리가 머물렀던 달콤한 속삭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늦가을 어스름의 어둠 속으로 늦가을 어스름 속으로 흩어졌을까? 낙엽 따라 멀리 날아갔을까? 돌아보면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듯한데 봄의 시작처럼 우리의 밤을 들썩이게 했던 미로는 어느 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을까?
여운처럼 아직도 꽃의 향기가 남아있을까? 만개한 통증처럼 아프면서 사랑했던 그 시절은 여전히 사랑의 꽃대를 밀어올리고 있을까? 모든 게 궁금하다. 한방눈처럼 펑펑 쏟아져 다가갔던 그리움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 환장하게 짙어가는 여름의 푸르름처럼 우리가 불렀던 세레나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추억은 어떤 존재일까? 그 옛날 우리가 속삭이던 미러일까? 아직도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여운일까? 지난 시절 우리가 입었던 푸른 날개일까? 아직도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는 날개일까? 한때 우리가 함께 부르던 세레나데, 그게 아직도 애듯이 빛나고 있는 걸까? 여기서도 미묘한 정서의 세계를 그려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 시는 이처럼 평소에 우리가 붙잡을 수 없었던 감성의 세계를 잠시 머물게 하여 보여주는 장르는 아닐까. 시조가자는 동백꽃의 세계를 탐구하고 있다. 동백꽃은 풀과 나비가 봄을 짓는 계절을 기웃거리지 않는다. 스스로 붉어지면 자신만의 계절을 완성한다. 자신만의 방향이 뚜렷하고 의지가 분명한 동백꽃이 어느 날 툭 통꽃으로 떨어진다. 자신의 목을 바쳐 스스로의 재단을 쌓는다. 찬바람에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스스로 자결을 한다. 눈은 시퍼렇게 뜨고 어떤 결심을 있게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것일까? 애써 북디붉게 피어나더니 북디붉은 슬픔을 스스로 놓아버린 것일까? 시적화자는 오일하며 선혈 떨구는 그 호국의 사연을 아시나요? 라고 독자에게 묻고 있다. 시적화자는 그 사연에 대해 아는지 모르는지 함구하고 있다. 그러기에 상상의 폭이 넓다. 툭 통꽃으로 치는 그 의미는 뭘까? 오일하며 선혈 떨구는 저 호국의 사연은 뭘까? 끝내 울어버린 그 가슴의 소리는 뭘까? 동백꽃 하나에도 이처럼 다양한 사연이 깃들어 있으니 놀랍지 아니한가. 낙화의 의미, 호국의 사연, 가슴의 소리까지 읽어내는 시인이 있어 독자의 귀와 눈과 가슴은 뜨거운 상상으로 가득 차게 된다. 시조화자는 토끼풀꽃으로 새롭게 다가온다. 네잎클로바버는
외교 클로바는 행운을 의미합니다. 행운을 찾다가 시초과자는 행운을 접고 평범한 아름다움인 토끼 풀꽃과 맞닥뜨린다. 행운은 평범과는 거리가 먼 기형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 잎이 기본 구성인데 네 잎으로 된 클로바는 기형인 것이다. 그 기형의 잎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남과 다르게 불행했을 것이다. 특히 불행이 행운이라면 그 행운을 접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시초과자도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인지 행운을 접고 토끼풀꽃에 마음을 둔다. 일상에서 만나는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쉼터 풀숲에 앉아 네잎클로바 행운을 찾다가 아기 손톱만한 풀꽃과 눈길을 마주친다. 앉아야 보이고 밝히면서 피어나는 안쓰러운 꽃임을 알고 눈시울을 적신다. 밝히면서 피어나는 안쓰러운 꽃은 행운과는 거리가 멀다. 평범한 우리 삶의 이야기처럼 다가온다. 네잎클로바 행운, 밟히면서 피어나는 안쓰러운 꽃이 대절을 이루어 시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바람이 건들면 그때서야 수줍게 얼굴 내미는 꽃이 새롭게 다가온다. 그 순간 가슴에 깨달음 하나 다가와 안긴다. 하늘빛 닮아 저리 청한 꽃이 되었구나. 일상을 힘들게 꾸려가면서도 끝끝내 일어나 꽃을 피우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길기도 해. 이웃들의 이야기 같기도 해. 뭉클하다. 이 시에서 발견된 감성, 이게 바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감성, 아주 소중한 필수 감성이 아닐까. 시초과자는 마음이 느끼는 색을 관찰하고 있다. 마음의 형태를 색깔이 건져 말하고 있다. 빨강은 철저히 뜨거운 색이다. 맹목에 옷을 입고 달리는 불덩이처럼 뜨겁다. 사랑할 때, 꿈을 향해 달릴 때, 무언가를 위해 전력 질주할 때 우리의 마음 색은 빨갛다. 초록은 안정감을 주는 색이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상태, 안과 밖이 평온한 상태가 초록이다. 불편한 일상의 발자국들이 포개져도 초록으로 덧칠하면 저녁의 시간은 평온해진다. 시적 화자에게 마음색이 있다면 어떤 색일까? 철저한 뜨거운 빨간 타오르는 초아, 무언가 흡수하는 감정, 남에게 안정을 주는 초록, 모든 걸 대수와 반항하는 하양. 빨강은 철저히 뜨거운 색이다. 맹목의 옷을 입고 달리는 불덩이처럼 뜨겁다. 사랑할 때, 꿈을 향해 달릴 때, 무언가를 위해 전력 질주할 때 우리 마음색은 빨갛다. 초록은 안정감을 주는 색이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상태, 안과 밖의 평온한 상태가 초록이다. 불편한 일상의 발자국들이 포개져도 초록으로 덧칠하면 저녁의 시간은 평온해진다. 시초과자에게 마음색이 있다면 어떤 색일까? 철저히 뜨거운 빨강, 타오르는 초아, 무언가 흡수하는 감정, 남에게 인정을 주는 초록, 모든 걸 대소와 반항하는 하양. 시적 과자는 그런 색이 아니라고 한다.
그럼 어떤 색일까? 시적 화자의 마음색은 7가지 색 전부 다라고 한다. 다채로운 감성의 색처럼 모든 색을 갖추고 있는 인간의 감성, 그 속에, 그 색에 맞는 인격적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봄을 예찬하고 있다. 4월은 봄 햇살보다 더 적극적으로 봄날의 발화점 연두빛을 확산시키고 있다. 확산시킨다. 4월을 향한 연두빛과 봄꽃의 대답은 맹목에 가까워 길목마다 능선마다 봄의 향기를 피어나게 한다. 꽃향기가 포개지고 꽃빛이 포개질수록 봄은 화사해진다. 그래서일까 새들도 연두빛 문장을 나뭇가지마다 내걸며 치집에 노래한다. 봄날의 흰구름도 10대처럼 마음이 들떠 여기저기 흘려다니며 뭉게뭉게 피어난다. 시적 화자는 피고 지는 꽃들도 한편의 서사시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멋진 표현이다. 꽃잎과 꽃대로 행과 연을 지으며 꽃을 피우는 서사시라니 멋지다. 4월 언덕의 아름다움, 하늘놀이에는 새, 흩어졌다 다시 모이는 인구로 한편의 서사시가 되어주고 저 피고 지는 꽃들, 바람 한 자락 걸어와 소곤소곤 봄이 얼마나 멋진지 멋지고 아름다운지 그건 쉿 비밀.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적 화자의 센스가 참 귀엽다. 순수가 뭔지 아름다운 정서가 뭔지 일깨워주고 있어 더욱 멋지다. 시적 화자는 적막한 밤마다 하고픈 것들이 있다. 적막이 내릴 때까지 스스럼은 다리를 틀고 먼저 자리 잡았을 것이다. 쓸쓸함은 불빛을 습습한 외로움을 집어삼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런 날은 잠도 멀리 달아나기에 삶의 뒤안길에 숨겨놓은 사랑이 불현듯 떠올랐을 것이다. 무럭무럭 제 키를 높인 적막 앞에서 숨겨둔 사랑을 꺼내놓는다. 시적 화자는 그 사랑을 달빛에 띄우고 있다. 달빛에 띄우며 은빛으로 반짝였던 그 시절을 추구한다. 어떤 이유로든 사랑은 떠나고 홀로 남아 달빛을 마주해야 하는 시적 화자, 그 허전함이 느껴져 아프다. 폭풍 파도 넘어 그대의 창 흔들 때까지 많은 밤을 견뎌 있을 것이다. 님의 먼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아 쓸쓸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깊은 꿈속에 숨겨둔 고운 사랑을 달빛에 띄우고 싶어한다. 한시름 숨결은 폭풍 파도 넘어 그대의 창을 흔들고 있을 때 시적 화자는 그대가 보고파 잠 못 이루고 있다. 어느 한순간 수줍은 미소 감추며 아늑한 그대 품에 부서져 내리고 싶어한다. 아니 부서져 내린다. 님을 사랑하는 시적 화자의 절절함이 느껴진다. 사랑의 순수함과 뜨거움도 함께 읽혀진다. 비교적 짧은 시 속에 강렬한 호소력을 담아내는 솜씨가 어스럽다.
시조과자는 냉소 먹으면 수밖에 없는 감성을 열거하고 있다. 시조과자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길래 냉소를 머금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어제에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삶의 구간마다 아픔이 넘쳐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일까? 힘들었던 걸까? 난해한 표정의 시간 앞에서 삶은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삶은 늘 애둘러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냉담한 말투로 말하고 아픈 말 전하기에 그 삶 앞에서 많은 좌절을 맛보았을 것이다. 내일이라는 삶의 날씨를 예측할 수 없게 우리는 불안하다. 우리는 늘 불안하다. 더더구나 어제의 삶의 날씨가 폭우 쏟아지는 아픔이었다면 더 불안하다. 그래서 시조과자는 체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결코 지울 수 없는 잔물결 같은 외환이 가슴속에 있을 때, 불빛 없는 그림자의 간헐적인 모습으로 가슴이 마비당했을 때, 오가는 사치스러운 언어가 귓전에서 방황할 때, 짤막한 여정이라고 해묵은 체념이 타협할 때 감성은 차가워지고 냉소를 먹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평소 만날 수 없는 감성까지 끌어다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있다. 시초과자는 뭔가를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 알미 이별 후에 이에 깨달으면서 마음이 아프다. 언제부터인지 서로에게 달콤한 한 권의 책이 되어주었던 사랑으로 두 사람은 행복했을 것이다. 만남을 약속하며 기다림으로 소제목을 달고 사랑을 속삭이는 제목으로 안성해 나갔을 것이다. 목자처럼 함께하는 미래를 서로 꿈꾸며 내용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시조과자는 그 마음을 너로 하여 내길 바랐고 네 태양은 돋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멋진 표현이다. 사랑이란 책 한 권을 출간하기 위해 설렘과 들뜸이 느껴진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내 그림자는 가을 있는 곳으로만 흐른다. 사랑이라는 한 권의 책이 미안으로구나. 마음이 아프다. 사랑할 때는 뜨거운 말 한마디 없어도 너와 나의 눈에 황홀이 피었다지는 감성을 알고 있다. 너로 하여 내 길이 밝았고 태양이 돋았음을 너를 떠난 순간부터 내 그림자는 가을이 있는 곳으로만 흐른다는 것도 알고 있다. 아프지만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 없다. 사랑하는 이가 곁에 있고 없고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시초과자의 마음이 시의 손질과 특질과 손잡고 있어 더욱 감동적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선행한 시들은 시의 특질에 몰입하여 시 창작의 오솔길에 서 있다. 시는 주제를 노출하여 도덕적으로 인간을 교화시키는 장르가 아니다. 시는 감성의 세계를 발굴하는 장르다. 인간에게 어떤 감성이 존재해 있는가, 어떤 감성에 감동을 받는가, 어떤 섬세한 감성이 있기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감성의 색깔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굴곡 속에 잠겨 있어 꺼낼 수조차 없는가,
어떤 숨소리를 감성은 갖고 있지 않은가? 감성이 어떤 고뇌에 짓눌려 있는가? 감성의 목소리는 어떠한가? 그 숨결은 어떤 영혼으로 불부짓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미지로 구현하고 자연스레 시적 형성을 하는 게 바로 시인의 임무가 아닐까? 그런 역할을 손흥란 시는 첫 시부터 끝 시까지 줄기차게 해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매번 똑같은 시선과 각도가 아니라 매번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각도로 사물을 해석하고 있다. 낯설게 하기를 매 시마다 적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감탄을 이끌어내고 있다. 지어낸 시를 읽으면 마치 장국들의 시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만큼 짧으면서도 상큼하고 감동적이다. 여기에 인생에 대한 탐구, 감성에 대한 다채로운 해석 이해가 보태져 자신들의 흡족한 미소를 짓게 하고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어디 앞으로 제2, 제3 시집을 발간하여 다채로운 정서, 곱디고운 정서, 미묘한 정서, 낯설지만 친근한 정서 등의 발굴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여생 동안 꾸준히 시 창작을 하여 인생에서 가장 우아하고 아름답게 여생을 꾸려나가길 기도해 본다. (0717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우님들 반갑습니다. 본매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본매님 문우님들 반갑습니다. 재원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우님들 반갑습니다. 본매님 박정희 시인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공감합니다. 4545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우님들 반갑습니다. 본매님 손흥란 시인님의 가녀린 심성이 아름답게 보이네요. 재훈님, 손은아님의 시인의 가슴 깊은 애절한 기도 속에 아름답게 빌고 있네요. 사오사원님,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 인생길에 머물다 갑니다. 0717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우님들 굿밤 고운 밤 되세요. 재훈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올해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겸 올해 내 전국 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 겸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겸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한 곡 들으시면서 오늘 밤 여러분과 헤어지겠습니다. 안녕, 오르바 사요나라, 비더젠, 굿바이, 바이바이.